내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는 사실 내가 혹시 꿈이 있는 사람 손. 꿈이 있어? 꿈이 있어? 꿈이 있어? 생겼어? 좀 다른 뜻이. 그러니까는 뭐 꿈이라는 게 꼭 직업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야.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난 그게 훨씬 더 나은 의미의 꿈이라고 생각하거든. 직업도 뭐 확실하게 내 꿈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다. 나는 사실 꿈이 뭐냐라고 하면은 나는 그 꿈이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꿈? 나의 꿈? 그냥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꿈인지는 잘 모르겠어. 난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언제 가졌냐면은 5살 때 가졌거든. 4살인가 5살 때. 그때부터 과학자를 하고 싶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처음 시작은 이거 과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 뭔가 좀 재미있고 신기하고 그런데 너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너는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시길래 뭐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저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것 같아. 뭐 4살 5살 때 뭐 해봐야 뭐 얼마나 알겠어, 그치? 그런데 생명공학자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야기하신 거야. 뭐 그때 뭐 생명공학자가 뭔지 내가 뭐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운 입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과학 같은 거 하는 거야. 너 지금 과학책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저 그거 할래요. 커서 그런 거 할래요. 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꿈이 한 번도 안 바뀌고 갔어. 중간중간에 조금 바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약간 다른 쪽도 조금씩 생각을 한 적은 있었지만은 그게 대학원 갈 때까지. 결국은 내가 그 꿈을 이룬 것 같니? 못 이룬 것 같니? 그 직업의 꿈은 아니고 그 직업을 이룬 것 같니? 못 이룬 것 같니? 그 직업을 이뤘으면 내가 여기 서 있겠니? 그렇지 않지. 연구소에가 있어야지. 어쨌든 그런 꿈을 대학원 갈 때까지 계속 가져갔던 것 같아. 뭐 아주 상세하게 어느 분야의 과학자냐라는 거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일단 큰 틀로서 연구자,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 과학자라고 봐야 되겠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왔었던 것 같아.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그 꿈은 무엇이든 누구나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꿈이 꼭 있어야지만 무조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잘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니야. 사실 10명이 있으면 꿈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이걸 제대로 유지를 해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내가 봤을 땐 2명도 안 되는 것 같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어보면 10명 중에 3, 4명.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 내도록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는 사람은 많아봐야 2명. 그리고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꿈이 나처럼 바뀌지 않고 계속 갔던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솔직히 내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기는 해. 물론 나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예고를 갈까도 사실은 조금 생각을 조금은 했었고 음악을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너희가 보기하고 다르게 성악으로 생각도 했지만은 뭐 예고 가기에는 좀 시기가 늦기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실력도 없었고 그 정도까지 실력은 또 없었고 또 중요한 거는 요거 예체능 쪽은 이게 좀 많이 특히나 옛날엔 더 많이 들었지.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1학년 때 계열을 정하게 되잖아. 2학년으로 올라갈 때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이과를 갈 것이냐 문과를 갈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어. 사실 문과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 한 2, 3주 이상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과 가면은 사실 똑같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 전혀 다른 것 같잖아. 그때도 내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과 가면 공부 잘하는 놈들 많은데 내가 그 놈들 사이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과를 가기는 했어. 그럼 문과를 가면은 무슨 계열 쪽으로 가려고 했을까? 혹시? 내가 문과 갔으면 무슨 계열로 가려고 했었을까? 국어 국문학. 나 국어 진짜 못했는데. 법학과. 회계학과. 한 번 더 힌트 줄게. 돈 안 되는 거야. 돈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과에서도 돈 안 되는 물리학과 가고 싶어 했거든. 돈 안 되는 과. 한 번 힌트. 한 번 더. 이런 말 하면 돈 안 된다고 하면 좀 웃기긴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돈 안 된다고 생각한 거. 그런데 의외로 회사에서는 요즘은 많이 뽑는다고 알고 있기는 해. 그 과가. 사회학과. 일단 사회학과 나왔어. 그 과가 나쁘다고 한 건 아니야. 나는 되게 내가 가고 싶었던 과고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조금 괴리가 된 과라서 그런 거지. 모르겠고. 하긴 너희가 뭐 과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니? 그런 과들을 다양하게 알아본 것도 꿈이라든지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찾아봐. 알겠지? 나는 문과로 갔으면 철학과를 가려고 했었어. 철학이요? 철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리학도 깊게 들어가면은 철학의 개념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좀 심오해지잖아. 그런 것 같아. 그런 생각도 했었고. 결국은 이과로 가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물리는 어느 정도 최상위급 고2 때 일반고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대학 일반 물리 보고 공부를 대학 일반 물리 보고 공부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대학 가서 되게 편하기는 했어. 공부 안 해도 성적은 안 나왔다. 놀아서. 자, 어쨌든 대학 가서도 그랬지만 좀 편하게 물리는 할 수 있었잖아요. 대신 화학은 되게 못했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가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느냐. 나는 그랬었어.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꿈을 가질 것이냐 이런 진로를 잡을 때 철학은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과 계열로 갔고 물론 나름대로 철학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혼자서 읽고 그렇기는 했어. 다양한 책들을 읽고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랬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리에 관련된, 과학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진로를 잡았고. 그리고 사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뭐냐면은 과학이 아닙니다. 내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은 이고, 그리고 과학은 두 번째로 좋아했던 과목이야. 두 번째로 좋아했던 과목을 내가 왜 진로로 삼았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진로로 삼아버리면 일단 결국은 프로라고 한 거는 요거를 버는 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 능력 가지고 이거를 버는 거거든. 그게 프로야.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는 이거를 버냐 안 버냐의 차이야. 이거를 벌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프로야. 그거 가지고 이걸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너희들한테 수업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 맞지? 그리고 너희는 그걸 듣고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나한테 뭐를 주지? 이거를 주잖아. 너무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하지만 난 이게 프로라고. 나는 가르치는 게 프로라고. 물론 프로라고 다 잘한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할 땐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선생님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래도 여기 있어요. 한 달 후에 끊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웃자고 한 소리야. 설마 그러겠어. 왜 어쨌든 그게 프로인데 그러면 사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더라도 이걸 직업으로 삼아버리는 순간 정말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힘들어지면은 내가 더 이상 도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한 음악이라고 하는, 라고 했던 게 음악이라고 했던 거는 취미로 돌려버린 거예요. 정말 좋아했거든, 음악을. 5살 때부터 피아노 쳤으니까 내가 그때 우리 땐 국민학교였어. 국졸이야 나는. 이렇게 하니까 또 세대 차이가 확 나 보이는데 그래도 요즘은 명칭이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로 하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체연이 40대고 이제 소품 들어가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것도 2학년 끝날 때가 아니야. 2학년 1학기 끝날 때쯤에 체연이 40 다 떼고 소나티 내고 뭐고 다 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베토벤하고 뭐 그런 거 소품집 들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1학년, 2학년 때였나?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대회 나와가지고 최우수를 받았는데, 그때 이미 소나티네로, 소나티네 9번의 3악장을 쳤단 말이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어쨌든, 그거를 했는데, 그거로 최우수를 받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에 콩쿠르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그때 전국대회, 전국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피아노 쳐가지고, 최우수 받기도 하고, 근데 그 9번의 3악장이 내가 이미 한참 몇 달 훨씬 전에 쳤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연습을 해가지고 콩쿠르에 나갔단 말이야.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잘 쳤던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 정도로. 음악도 피아노도 그러다가 손에 다쳐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고 사실은 그래도 음악은 좋아했지. 청청전을 치기도 하고 그래 심심할 때마다 치고 사실은 제대로 그 이후에는 레슨 제대로 받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공자들에게 전공자는 무슨 완전 초수준이라고 보긴 봐야 되지만 어쨌든 음악이라는 게 자체를 되게 좋아해.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취미로 삼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았어. 너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진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냐?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게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잡는 것이냐? 잘 생각을 해봐.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가지고, 물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직업이 최소한 3번은 바뀔 거라고 이야기는 해. 난 아직 직업이 한 번도 안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직업이 3번은 바뀐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그것만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너희가 그게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할 때 도피할 수 있는, 도피한다고 해봐야 완전히 그걸 버리고 딴 거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할 수 있는, 좀 쉴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아니면 그걸 직업으로 삼았는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만약에 꿈을 잡고 있다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를 한번 꿈꿔보세요. 알겠지? 너희들이 봤을 때는 나 어때? 되게 바빠 보인다. 1번 OX. 되게 바빠 보인다. 되게 바빠 보인다. 되게 열심히 사는 것 같다. 되게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그건 모르겠고. 되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다. 원장실에다가 피아노 집어넣고 치고 있는데, 맞지? 세상에 그런 학원이 어딨어. 취미가 사진 찍는 거래. 그래, 학원에다가 사진 막 자기가 찍은 거 붙이고 있어. 사진, 내가 봤을 땐 참 잘 못 찍긴 했지만 너희들이 봤을 때는 잘 찍었다고 너희가 봤을 땐 잘 찍었다고 하잖아. 맞지? 나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못 찍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프로들이 보면 정말 잘 찍거든, 프로분들은. 그게 프로야. 프로하고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실히 나.
너희가 직업을 무엇을 삼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질 것인가? 자, 이제 내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샘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나요? 나의 꿈은 뭐였냐면은, 어릴 때, 7살 때, 집을 지어가지고 연구소를 만들어서, 위에는 내가 연구하는 공간, 밑에는 어머니 사시는데, 내가 사는데, 내 아내와 내가 사는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어. 그때 그렸던 집이 아직도 기억나. 지금 그게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어떻게 그렸냐면 이쪽인지 이쪽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는 연구소처럼 연구소는 항상 이렇게 위가 동그라야 돼. 그리고 이런 건물 이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집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사이에 길을 이 구름다리처럼 만들어놔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내 살 거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 딱 7살 다운 생각이지. 7살 때였던 것 같아. 이 나름대로 자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가지고 했었어. 자대고. 이 기억이 왜 다 남아있을까? 7살 때야 내가. 지금은 선생님의 꿈이 뭡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 여기저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글 쓰고 그러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사실 내 와이프와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와 이쁜 와이프와 그리고 사랑하는 딸을 두고 나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 말이 안 되지. 맞지? 제가 그게 돈 벌고 하는 그런 일도 아니고 돈을 벌 수는 있긴 하지만 그게 돈이 막 많이 벌리고 그런 일도 아닌데 그래서 아마도 와이프하고 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들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꿈은 집을 지어서 그 밑에 한적하게 카페를 막 한다는 건 그러니까 카페라고 하는데 뭐 말 그대로 뭐 차를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 혼자 책도 읽고 내 나름대로 공부하고 싶은 것도 공부하고 피아노 같은 것도 치고 싶으면 피아노 치고 연주도 해보고 음악도 한번 연구도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 노년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류는 안 할 것 같아. 내 성격상 막 사람들하고 막 교류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용하게 사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난 전생에 아마 한량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 그런 거 있지. 산 중턱에 초가집에서 앉아서 공부만 하고 돈 안 벌고 공부만 하는 그 국어에도 나오잖아. 그 무슨 전이지 그 마누라가 당신은 그 일도 안 하고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3년만 더 공부하면 끝나는데 하면서 나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무슨 전이지 나 공부를 그 막 선장이가 완전 빌려가지고 돈을 완전 빌려가지고 까먹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해도 이렇게 까먹는다니까. 이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기억이 안 날만 하지. 찾아보면 금방 나올 건데 생각이 날랑말랑. 그래도 난 못한다 생각하지 마. 이래봬도 내 수능 때 400점 만점에 385 나왔던 사람이야. 망해서 수능 망해서 385가 나왔어. 400점 만점에 450도 아니고 속된 말로 깝쳐서 망했어. 수능을. 그러면 안 돼. 항상 진정성 있게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평소에 하듯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공부를 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하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라고 해? 차분하게. 감정의 기복이 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내가 사실 나도 그래. 내 성격 자체가 되게 성격이 다혈질이야. 다혈질인 것 같지 않다 손. 쌤 그래도 좀 차분해 보이는데요. 별로 그렇게 다혈질인 것 같진 않아요.
다혈질인 것 같아, 가끔. 화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뭔가 밝은 성격. 아니야. 화내고 그런 건 아니지. 나는 뭔가 확 하는 게 사실은 있어. 다만 너희들한테 보여줄 일은 없지. 왜? 고객님이시잖아요. 웃자간 소리고, 너희를 그런 고객님으로 보려고 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학생인데, 내가 어떠한 안 좋은 게 있고, 확 하는 게 있다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확 하고 하면은, 그건 프로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게 있더라도, 최대한 안 드러내려고 노력은 해. 그러니까 너희가 모르는 것 같겠지만, 사실 성격 자체가 되게 예민하고, 되게 다혈질적이고, 확 하는 것도 되게 많아. 단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게 조금 많이 줄어든 것도 있어. 대학 초년 때는 진짜 불의를 못 찾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 요즘은 나이가 있는데 내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니? 차분하게 보는 것보다는 내가 나이가 많잖니? 외모보다는 맞지? 그냥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의외로 나이가 좀 있잖니? 그래서 재미없지? 미안해.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이야기했니?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집? 집 끓여놓으세요. 그건 지나갔잖아. 다 집중 안 했네, 이 나쁜 놈들. 듣다 보니까 공부할 때 어떻게 알아? 공부? 그래,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다혈질적인데, 이게 많이 바뀐 게 고3 때야. 고3 때야, 고등학교 때야.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성격 자체가 막, 감정이 많이 휘둘리니까, 정말 하기 싫을 때는 내 성격이 그래. 하기 싫을 때는 안 하는 성격이야. 전형적인 B형 성격이라고 하는데, 하기 싫은 것도 그냥 차분하게 하면 할 수 있는데, 하기 싫으면 아예 손을 안 대고,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완전 빠져들어가지고 확 하고, 그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 사실은. 되게 심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차분하게 해야 될 것 계속 해나가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어느 날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 하기 싫다고 안 하면은 나 그러면 대학 안 갈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하기 싫으면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고, 공부를 안 한 거고,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올 거고,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면은 그런 눈으로 보지 마. 똑똑하지 않다고 하니까 왜 또 그런 눈으로 봐. IQ는 낮지는 않는데 똑똑하진 않아. 어쨌든 나중에 또 이야기하자, 그 부분은. 어쨌든 나는 내가 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시험 치면 항상 망해. 그런데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 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해. 그냥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성적이 안 나올 거고, 그럼 대학은 못 가겠다.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를 기분이 안 좋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실 이게 더 큰 이유인데, 어느 날 여름방학 때쯤에 여름방학 때 그쯤이었던 것 같아. 고1 때 되게 기분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동안 공부를 아예 한 일주일 정도 안 한 시기가 있었어. 정말 뭔가 때문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춘기 때잖아,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1 때였던 것 같아. 기분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중3 때였나 보다. 고등학교 때가 아니라 중3 때다. 우린 중3 때에 입시를 했으니까. 공부를 되게 안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기분 안 좋다고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만큼이 공부가 붕 떠버린 거야.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 결국 내 손해네. 결국은 내가 기분 안 좋다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그게 결국은 내 손해더란 말이야. 내가 그만큼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내가 손해본 거야. 그렇지 않니? 그렇잖아. 그래서
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기분이 안 좋다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결국은 내 손해네. 기분이 좋든 안 좋든 감정 기복이 시달리지 않고 차분하게 앉아서 공부하자. 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기분 안 좋은 상태로 공부를 했어.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게 공부하고 기분 안 좋으면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앉아서 계속 공부한 거야. 그냥 계속 앉아서 공부하자 이렇게 된 거지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복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 최소한 공부에 관한 한. 근데 뭐 그 부작용도 몇 가지가 좀 생기기는 해. 편두통이라든지 원래 좀 있었지만 그게 심해진다든지 뭐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왜 성격 자체가 되게 예민하고 좀 성격이 나빠. 나쁜 성격이야.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복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뭐 고등학교 때 뭐 전국에서 수익권에 안 들어본 사람이 뭐 없겠냐? 없지. 몇 없지. 맞지?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전교 1등은 다 한 번씩 해봤고 난 전교 1등 한 번도 못 해봤어. 아니 일반고라고 하지만은 나름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야. 우리 때 중학교 때 50명 중에 반에서 중학교 때 반에서 7등 하면 우리 학교 와서 꼴찌였어. 지금 너희 기준으로 25명, 30명인 반에서 4등 하는 친구가 우리 학교 왔었으면 그때 고등학교 때 꼴찌였다고. 그 정도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놨는데. 그러니까는 1년에 서울대, 고대, 연대를 우리가 속된 말로 그 최상위권 대학을 30명씩 보냈지. 10%를 그 정도로 보냈다고. 서울권을 100몇십 명씩 보내고 우리 때 한 명인가 빼고 다 4년제 갔을걸? 4년제 진학률이 99%. 그 친구도 내가 뒤에 듣기로는 나도 참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친구도 결국은 한 번 더 해가지고 4년제 갔던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렇게 공부하려고 하는 애들이 모여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 또 그게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분위기가 잡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해야 돼. 공부를 해야 실력이 늡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하려면 최소한 내가 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야. 뭐 없어도 된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뭘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라도 있으면 그렇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물론 없는 꿈을 만들려고 억지로 노력을 막 억지로 만들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생각은 좀 하고 나는 무엇을 좋아하지, 뭘 하고 싶지 이런 생각은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지? 최소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말이야.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말이야. 공부를 잘해야지만 잘 사는 건 아니야. 내가 보통 너희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잖아. 꼭 공부를 잘해야지만 잘 산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긴 하지만 너희가 이왕 공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확실하게 하라고. 알겠지? 한 10분 정도만 쉬도록 합시다.